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슈안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2021년도 나노웰 골다공증 탈출 컨테스트에서 1등을 하신 장한나님이 완전하게 골다공증에서 탈출해서 정상으로 될 수 있도록 이 칼슘 박사 슈안리가 신의 한 수를 알려드릴까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장한나님의 인터뷰도 여러분들이 시청하셨고, 또 장한나님의 영상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드리는 영상을 보내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장한나님의 구체적인 검사 성적표 또 혈액 검사지를 가지고 현재 장한나님께서 얼마나 개선이 됐는지를 직접 확인해 보고, 또 부족한 점은 무엇인지 알아서 정말로 완벽하게 장한나님이 골다공증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프로젝트를 시작할까 합니다. 먼저 화면에서 장한나님의 골다공증 검사표를 함께 보실 텐데요. 지금 보시는 이 검사표는 장한나님께서 3년간 2019, 또 2020년, 2021년 이 3년간의 검사지를 보내주신 겁니다. 우선 먼저 2019년, 그러니까 장한나님께서 갈비뼈가 3개나 골절이 되셔가지고 정말 고생도 하시고 놀랐다고 하는 그 골다공증 검사표를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이 검사표는 2019년 7월 12일 검사표입니다. 그리고 윗부분에 보시는 거는 요추, 그러니까 허리뼈죠. 요추가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있는데 보통은 1번, 2번, 3번, 4번을 검사하는데 이 검사에서는 4번이 지금 빠져 있고요. 요추 1번을 보면 T스코어가 마이너스 6.8, 그야말로 골이 비었다. 좀 우스개로 얘기하자면 골빈당이 되신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그러니까 갈비뼈가 3개나 부러지는 사고를 당하시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요추 2번 L2는 T스코어는 마이너스 5.3, 그 다음에 L3 요추 3번은 마이너스 5.1, 그리고 지금 1번에서 4번 전체를 본 걸 보면 마이너스 5.7이고, 그러니까 반 이상이 거의 60%의 뼈가 비어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왼쪽 힙의 대퇴골을 본 건데요. 지금 처음에 나오는 것은 넥이라고 하는 부분, 넥이라는 것은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는지는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넥 부분은 T스코어가 마이너스 4.3, 그 다음에 월즈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도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의 T스코어는 마이너스 4.9, 뭐 정말로 이것도 뭐 골이 엄청 비었다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트로첸터, 여기는 마이너스 1.3, 그 다음에 이 전체를 해서 평균을 한 것이 마이너스 1.4로 골 감소증 정도의 상태고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나이가 20대 후반, 30세 정도에서부터 35세 사이가 골밀도가 가장 충실한 시기로 봅니다. 그래서 그때를 기준으로 한 값과 현재 값을 비교한 것이 T스코어고요. 여기 그 옆에 Z스코어라고 있는 것은 Z스코어라는 거, 그것은 같은 연령대 사람들의 평균하고 현재 이분의 평균을 비교한 겁니다. 그래서 G스코어는 사실은 뭐 그렇게 참고할 만한 수치가 아니라고 봐요. 어느 정도 위안을 얻을 수 있는 수치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골밀도를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면에서 보면 아무런 의미도 없는 그런 수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T스코어가 어떻게 되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장한나님께서 2019년 7월 12일 이후부터 이온칼맥을 드시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그 1년 뒤인 2020년 7월 18일,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거의 1년 되셨겠네요. 그때의 상태를 보시면 지금 요추 1번은 T스코어가 마이너스 2.9, 그러니까 마이너스 6.8이던 게 2.9가 됐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L2는 마이너스 5.3이던 것이 마이너스 2.3, L3는 마이너스 5.1이던 것이 마이너스 1.7, 그리고 L1에서 L4는 마이너스 5.7이던 것이 마이너스 2.5,
그리고 이제 이때는 L4, 그 요추 4번의 검사 결과도 있는데 마이너스 3.1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요추 4번이 요추 1번만큼이나 상당히 안 좋았었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아랫부분은 이제 힙에 대한 내용인데 그 전년도에 마이너스 4.3이었던 넥 부분이 마이너스 2.0이 되었고, 그 다음에 트로첸트 부분이 마이너스 1.3이었던 것이 0.3이 됐고, 월즈 부분이 마이너스 4.9였던 것이 마이너스 2.9,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전년도에 마이너스 1.4였던 것이 0. 이거는 뭐 정말 대단한 수치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통 골밀도가 T스코어가 마이너스 1.5가 되면은 골감소증이라고 해서 그때부터 마이너스 2.5 사이를 골감소증이라고 하고, 마이너스 2.5보다 더 나빠지면은 골다공증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골다공증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내가 30대 때 상태가 좋았을 때 골밀도보다 25%의 뼛속에 있는 미네랄이 없어졌다, 칼슘이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0이라는 뜻은 뭐냐면, T스코어가 0이라는 뜻은 그 30대의 제일 좋은 상태하고 동일하다는 뜻이에요. 그 0이라는 게 100%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년도에 마이너스 1.4던 것이 0이 됐다는 뜻은 약 14% 정도의 골 손실이 있었는데 1년 사이에 14%가 채워졌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정말 엄청난 발전이라고 볼 수 있고, 요추도 전년도 마이너스 5.7에서 마이너스 2.5가 됐다는 것은, 마이너스 2.5면은 뭐 스틸 골다공증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이것은 보통 임상에서 절대로 발견할 수 없는 엄청난 발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2021년도의 표를 보실 텐데요. 2021년도 표를 보면 L1이 마이너스 2.0이 됐어요. 그러니까 2019년도에 마이너스 6.8이었고 2020년도에 마이너스 2.9였던 것이 마이너스 2.0이 됐으니까 상당히 좋아진 것이고, L2 2번은 마이너스 5.3이었던 것이 마이너스 2.5, 그리고 L3는 마이너스 5.1에서 마이너스 1.5, 그리고 요추 4번은 전년도에 마이너스 3.1이던 것이 마이너스 1.0, 이거 뭐 엄청난 개선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L1에서 L4의 평균을 보면 2019년도에 마이너스 5.7이던 것이 2021년도에는 마이너스 1.8이 됐어요. 정말로 좋은 진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랫부분에 힙 쪽을 보면은 넥 부분이 원래는 마이너스 4.3이었던 것이 마이너스 0.2,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0이면은 30대 때하고 똑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30대 수치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월즈 부분은 마이너스 4.9였던 것이 마이너스 3.4, 이것도 뭐 개선은 됐네요. 그 다음에 트로첸터 부분은 원래 마이너스 1.3이었던 것이 전년도에 마이너스 0.3이 됐다가 작년에는 마이너스 0.5, 약간 나빠졌지만 뭐 마이너스 0.5라 그러면 우리가 정상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전체 평균을 보면 2017년도에 마이너스 1.4였던 것이 0이 됐다가 마이너스 0.3. 그래서 지금 장한나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거의 20년 가까이 이 골다공증하고 뭐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저도 정말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장한나님께서 훌륭하게 좋아지신 것이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좋은 희망의 상징이 될 수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1년 만에 뭐 이렇게 안 좋아진다, 2년 만에 이렇게 안 좋아졌다고 해서 실망하실 일은 아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장한나님이 지금 요추 부분은 아직도 마이너스 1.8이니까 갈 길이 조금 남아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극복을 하겠는가, 그것을 좀 점검해 보기 위해서 장한나님께서 보내주신 피 검사, 혈액 검사지를 보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자, 지금 이 피검사지를 보면요. 우선 우리가 골다공증을 극복해야 되겠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점검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하나가 칼슘 혈중 농도고요. 두 번째는 비타민 D 혈중 농도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는 칼슘 혈중 농도는 9.4mg/dl로 나와 있고요. 그런데 이것의 기준치는 8.6에서 10.2 정도로 지금 표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칼슘 혈중 농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나 의사 선생님들이 굉장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다 하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그 부분은 따로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현재 9.4mg/dl가 돼서 뭐 나쁜 수치는 아니라고 보고요. 이 수치를 통해서 혈중 칼슘 농도를 좀 더 높여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혈중 비타민 D 농도를 보면 지금 48.2 나노그램/ml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도 보시면 30 나노그램/ml면 정상이다 이렇게 아예 써 주셨네요. 병원에서. 근데 이것도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사실은 저도 30 나노그램/ml를 약 2년 전까지는 지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올해 이것을 하면 할수록,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의 케이스를 다루면 다룰수록 뭔가 다른 것이 있구나 하고 알게 된 것이 바로 비타민 D 혈중 농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기준으로 하고 있는 골다공증 탈출을 위한 적절한 비타민 D 혈중 농도는 55 나노그램/ml 이상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제가 조금 폭을 넓게 말씀드리자면 최소한 55 나노그램/ml에서 70 나노그램/ml 정도를 유지하시는 게 좋겠다고 권해드립니다. 그렇다면 지금 장한나님은 혈중 비타민 D 농도가 약간 부족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혈중 농도를 55 이상 70 사이로 유지하려면 비타민 D 농도를 어떻게 높일 것이냐 하는 점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문제는 이런 게 있어요. 비타민 D 혈중 농도가 높아지면은 칼슘 혈중 농도가 따라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나 또는 학계에서 또는 의사 선생님들이 소프트 티슈, 한국말로는 뭐라고 표현할지 잘 모르겠는데요. 소프트라는 건 부드럽다는 뜻이죠. 티슈라는 건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혈관에 칼슘이 침착이 됐다, 또는 뭐 결석이 생겼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걸 보고 calcification이라고 하죠. 석회화. 그래서 우리 피 속에 칼슘의 농도가 높아지면 그것이 뭐 혈관에 가서도 쌓이고, 뭐 신장에 가서도 쌓이고, 요로에 가서도 쌓이고,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이것을 일률적으로 칼슘 혈중 농도가 높으면 무조건 이건 석회화가 된다든지, 또는 칼슘을 많이 섭취하면 무조건 석회화가 된다고 단정 지을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골다공증에 걸렸다고 판정이 되기까지는 칼슘이란 게 있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사람들이 칼슘 보충제 챙겨 먹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은 도대체 무슨 칼슘이 가서 거기에 쌓였냐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칼슘을 많이 먹어서 그것이 석회화가 된다고 하는 그 논리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 필요 충분 조건이 일치가 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칼슘 석회화에 대해서, 칼시피케이션에 대해서 우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또 걱정해야 될 것도 사실이지만, 이것을 칼슘의 섭취와 연관시켜 가지고 멀쩡히 칼슘이 필요한 사람들까지 이걸 섭취하면 안 된다. 그러면 도대체 골다공증 환자한테는 무슨 해결책을 주겠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동안 칼슘의 혈중 농도, 또 비타민 D의 혈중 농도를 높이는 문제와 관련된 이 석회화증에 대한 어떤 우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는 문제를 정말로 오래 고심하고 고민하고 리서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만간에 두 가지 제품을 여러분들한테 발표를 할 겁니다. 하나는 우리가 요즘 정말 걱정하는 게 면역 아닙니까? 무슨 뭐 델타 바이러스야, 오미크론이야, 알파, 베타 뭐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겁을 엄청 먹고 있고, 또 실제로 이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또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지금 계속 변이가 나오고 있고, 뭐 겨울철이 되면은 뭐 독감 바이러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상생활 하는 것 자체가 너무 많이 변해 있고 너무 많은 타격을 주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을 얘기하자면, 뭐 백신을 맞았고 안 맞았고 그런 걸 떠나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몇 년 동안 이 난리를 치지만 거기에 끄떡없는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끄떡이 없을 거냐는 거죠. 그것은 결국은 우리 자연 면역,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 면역력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그게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응할 수 있는 이뮤노실드 V3라는 제품을 곧 발표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이 골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비타민 D 혈중 농도라든지 칼슘 혈중 농도를 어느 정도 높여줘야 된다는 면에서 이 칼슘의 석회화를 걱정하는 부분, 그런 것들을 해결하고, 또 기왕에 어떤 이유에서든지 혈관에 뭐 칼슘이 침착됐다든지 또는 결석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의 증상을 완화해 줄 수 있는 그런 솔루션, 그래서 DK 솔루션이라는 제품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장한나님께서 골다공증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서는 현재 드시고 계시는 칼슘은 그 정도로 드시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외에 비타민 D 농도를 좀 더 높여야 되고, 혈중 칼슘 농도도 뭐 다소 좀 높이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해드릴 것은 무엇이냐면, 이 장한나님한테 앞으로 이 골다공증이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이온 칼맥을 무상으로 지원해 드릴 계획이고, 앞으로 3개월 동안 면역을 키우고 비타민 D 농도를 높이면서 안전한 골다공증으로부터의 탈출을 도모하기 위해서 V3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골다공증에서 완전히 벗어나실 때까지 DK 솔루션도 함께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기왕에 우리가 장한나님의 이 혈액 검사표를 봤으니까 제가 좀 눈에 띈 게 있었는데요. 당화혈색소, 그러니까 헤모글로빈 A1C라고 하는 수치가 6.4%예요. 그런데 이 6.4%라는 뜻은 뭐냐면, 우리 피 속에 약 3개월에서 4개월 동안의 그 당분의 양이 약 6.4%가 돼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건강하다고 말할 때는 보통 공복 혈당을 100 이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이 당화혈색소, 이 헤모글로빈 A1C는 5%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5% 이하로 돼야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뭐 6.5까지도 괜찮다고 표시를 해두긴 했지만 저희가 보기로는 예비 당뇨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복 혈당 검사에서 혈당 수치가 108 정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장한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하는 점을 하나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콜레스테롤을 보니까 총 콜레스테롤은 174 정도니까 뭐 무난한 수치에 들어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트리글리세라이드, 중성지방이 247.9나 돼요.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보통 150 정도 해라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 수치를 보고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중성지방이 높은 거하고 지금 혈당이 높은 거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한나님께서는 이 중성지방을 내려야 됩니다. 중성지방을 내리려면은 제일 중요한 것이 당분 공급을 제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단 음식, 그러니까 설탕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과일 주스 좋다고 생각하시는지는 모르지만 과일도 일정 양을 드시는 게 필요하고, 그 양도 과하게 드시면 안 됩니다. 그것도 껍데기 있는 상태로 드시는 게 필요합니다. 사과도 껍데기 있는 걸 드시는 게 좋고, 포도도 껍데기 있는 걸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한나님께서는
설탕의 섭취를 절대로 제한을 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과일 주스 같은 건 드시지 말고 흰쌀밥 드시지 않도록 하고 잡곡밥 드시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뭐 빵 같은 거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흰빵 더군다나 안 됩니다. 저도 정말 뭐 밀가루 음식 좋아하는데요. 뭐 정 드시고 싶으면 한 달에 한두 번 이 정도로 절제를 하시는 게 필요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지금 우려가 되는 당뇨 문제라든지 콜레스테롤 문제가 한꺼번에 다 해결되니까 지금 그 이외에는 간 기능도 굉장히 좋으시고 좋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골다공증으로부터 또 벗어나시고 이러면 상당히 좋지 않겠나 싶고, 그래서 이 혈당 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비터멜론, 그러니까 이 여주 돼지 감자 농축 분말 제품하고 보리새싹 돼지 감자 농축 분말을 보내드릴 테니까 아침에는 여주 돼지 감자 농축 분말을 한 스푼, 한 5g 정도 타서 드시고, 오후에는 보리새싹 돼지 감자 농축 분말을 타서 드시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곡류에 대해서 절제를 잘 하시면은 이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될 것이고, 평상시 식사에서 단백질의 섭취를 좀 올리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전에 이제 인터뷰 하신 거 보니까 일주일에 뭐 두세 번 생선도 먹고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꼭 뭐 생선만 좋은 건 아닙니다. 육류도 괜찮으니까 하루에 단백질은 한 50g 정도를 섭취해 주시는 게 좋아요. 체중의 약 1% 정도를 섭취하시는 게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렇게 하시면서 운동 열심히 하시면 우리 장한나님께서는 걱정 없이 아주 장수하실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좀 긴 시간이었지만 2021년도 나누웰 골다공증 탈출 컨테스트에서 1등을 하신 정말 장한나님의 완벽한 골다공증 탈출을 위한 솔루션을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영상을 보시고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또 주위에 골다공증으로 고통받는 많은 분들에게 이 영상을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